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 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로 가장 돈을 벌기 쉬워진 방법은 다름 아닌 블로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써진 블로그 포스트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도 비용을 지출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월에 500만원, 1000만원을 벌었더라면 이제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 하나만으로 웬만한 카피라이터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더 적은 비용으로 월에 500만원, 1000만원 같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적용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챗 GPT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실 때 엄청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500자, 1000자의 글로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돈을 버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상위 5%만, 상위 1%만 돈을 버는 걸까요? 바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쉬운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익숙한 것만 해서는 절대로 상위 5%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에서 더 생각하고 더 발전시켜서 적용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당 기초적인 글 쓰는 프롬프트는 많은 개조를 거쳐야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한 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심화편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제가 특별히 모두에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에 관한 블로그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10개 같은 주제는 포스트로 쓰기 아주 괜찮은 주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상위 노출이 되는 프롬프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프롬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겠죠. Give me a blog article about 10 good food for die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겠죠. 이 글이 나쁜 글이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단연코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글의 포맷도 아주 훌륭합니다.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서 컨텐츠 메인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끝나죠. 하지만 이 글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될 거냐 하면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 블로그 상위 노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글에는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글이 상위 노출이 될지, 아니면 good food for diet를 검색했을 때 이 글이 상위 노출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bad food for diet로 상위 노출을 만들지 어떤 전략도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바꿔 말하면 내 글에 대한 머니 키워드만 설정해 준다면 해당 글은 훨씬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머니 키워드는 내 글에 트래픽을 땡겨다 줄 수 있는 해당 글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머니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올려놓았던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더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쓰는 샘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와 샘러쉬가 제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링크를 사용하시면 원래 주는 7일보다는 2배나 늘어난 기간인 14일을 무료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유료 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돈이 되는 머니 키워드를 발굴할 때 더 자세한 매트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good food for diet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탭에 보시면 키워드 오버뷰라는 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영어로 보시니까 불편하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여기 EN 언어거든요. 언어를 클릭하시고 잉글리시가 아닌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들이 전부 다 한국말로 바뀝니다. 왼쪽 탭에 키워드 리서치 밑에 있는 키워드 개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good food for diet를 쳐주고요. 미국으로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ood food for diet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50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키워드인데요. 검색량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키워드인데 저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런 키워드를 사람들이 칠 것 같잖아요. 이거를 알려주는 툴 역시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키워드 매직 툴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 저희 기본 베이스가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요. 검색량을 가지고 솔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검색량이 32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당 키워드는 별로 검색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써볼 건데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푸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검색량이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도그 푸드도 있고요. 케토 다이어트 푸드도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냐에 따라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keto diet food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러시 페이지에서 이 키워드를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keto diet food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 키워드 난이도, 글로벌 검색량, CPC 등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정도 한 달 검색량이면 저희가 핵심인 머니 키워드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검색량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로 케토 다이어트 푸드를 타겟팅해서 글을 쓰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케토 다이어트 푸드를 타겟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더 많은 키워드가 여러분의 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해당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 혹은 웹사이트를 저희가 애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셀프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고 해당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를 클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소를 이 샘러시 안에서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블로그 포스트가 Good for Diet 말고도 어떤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이런 키워드 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런 키워드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케토 다이어트 푸드 핵심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한 달에 14,000개, 8,000개, 6,700개 검색이 되는 트래픽이 있는 키워드가 아닌 더 적은 300개, 200개, 100개짜리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게임 중에 작은 애들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큰 애를 먹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 블로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들부터 여러분들이 잡아먹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핵심인 지금 예시에서는 케토 다이어트 푸드죠. 이 케토 다이어트 푸드, 머니 키워드에서 파생된 롱테일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블로그 포스트에 녹여내야 합니다. 상단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처음 100개 혹은 모두 2799개 물론 100개보다 더 많이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키워드 리스트들을 이렇게 엑셀이나 CSV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엑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엑셀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필요 없고요. 포지션 삭제하고 다 삭제하는데 사실 뭐만 필요하냐면 서치 볼륨이랑 키워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을 이렇게 쭉 긁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남았다면 이 키워드들을 서치 볼륨에 따라서 다시 솔트 해줍니다. 자, 제가 솔트한 방법은 서치 볼륨을 적은 순서부터 보여달라고 솔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키워드, 즉 롱테일 키워드들부터 야금야금 잡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글을 쓰실 때 한 달 서치 볼륨이 1000개 미만인 키워드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글을 쓰셔야지 여러분들 블로그 처음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 달 서치 볼륨이 1000개보다 적은 키워드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머니 키워드는 케토 다이어트 푸드였습니다. 이 머니 키워드를 꼭 적어 두시고요. 이 머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서치 볼륨이 한 달에 10,000개가 넘든 10만 개가 넘든 100만 개가 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포커스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적어 두시고 그 밑에 나머지 키워드 리스트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경쟁자 웹사이트 애널라이즈도 끝났고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갖고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한 리스팅도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쓸 시간입니다. 우선 이 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픈 AI의 챗GPT API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오픈 AI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들어오셔서 오른쪽 모드를 챗으로 바꿔 놓으시고 모델에 GPT-4가 등록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API를 바로 사용했을 때 결과가 더 좋더라고요. 비용 면에서도 한 달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시스템에 넣어줘야 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프롬프트는 총 메인 프롬프트와 컨디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파트는 당연히 여러분이 챗GPT에게 무엇을 시키고 싶냐입니다. 저희는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건데요. 당신은 헬스 어필리에이트 마케터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런 어필리에이트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고 어떻게 카피라이팅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블로그 글을 쓸 건데 제가 원하는 조건들에 맞춰서 써야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파트를 시작했다면 이제 조건들을 줘야겠죠. 자, 첫 번째 컨디션입니다. 바로 HTML 포매팅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HTML 포매팅은 구글이 상위 노출을 할 때 구글의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포맷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markdown to html.com이라는 웹사이트
웹사이트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예시 HTML 포맷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챗 GPT가 참고할 수 있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플레이그라운드로 돌아와서 여기 빈 공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자기가 글을 쓸 때 이 컨디션 1 박스 안에 있는 포매팅을 보고 글을 쓰도록 하겠죠. 두 번째 컨디션은 글의 핵심 키워드, 즉 머니 키워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메인 키워드 빈 공간 안에는 아까 찾았던 머니 키워드, 저희는 케토 다이어트 푸드가 되겠죠. 이거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여기 키워드 공간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넣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키워드를 정리했던 노트패드를 가서 메인 키워드 복사해서 메인 키워드 안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들 역시 쭉 복사해서 키워드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메인 키워드 안에는 저희 머니 키워드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안에는 저희가 찾았던 나머지 롱테일 키워드들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디션은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할지 챗GPT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현재 허용된 토큰 양으로는 그냥 글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 대단히 짧은 글밖에는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글을 중간중간 끊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introduction, 즉 개요만 쓰고 이것은 한 문단이어야 되고 이 문단 안에 목차를 써줄 것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메인 컨텐츠를 쓰는데 메인 컨텐츠 역시 두 개로 쪼개서 세컨드 파트에서, 즉 두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하프를 써주고 이 세 번째 파트에서 나머지 절반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돼서 이제 conclusion, 즉 글의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자, 그럼 완성된 프롬프트를 쭉 볼까요? 위에서부터 메인 파트가 있고요. 컨디션 1, 컨디션 2, 컨디션 3가 보이고 이렇게 되시면 모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신 겁니다. 프롬프트까지 완료가 됐으면 API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레처는 1, 랭스는 맥시멈, 즉 2048이 되고요. 탑피는 1, frequency는 0, presence penalty는 0.3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자책 기초편에서도 나와 있는 세팅이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유저 명령에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저희가 파트를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처음 파트, 즉 first part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Write the first part 하고 submit을 누르게 되면 챗GPT가 저희 프롬프트를 쭉 해석하고 난 후 저희가 요청했던 포매팅으로 인트로덕션을 작성해 줄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 자, 글을 읽어봤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마음에 드냐면 정말로 first part만 딱 쓰고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 끝나면 다시 add 메시지를 눌러주셔서 이제 second part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write the second part 라는 프롬프트로 글을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write the third part, write the last part 쭉쭉 이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결과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세 번째나 네 번째 파트까지 안 가더라도 글이 이미 conclusion을 쓸 수도 있는데 해당 글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새로 다시 글을 처음부터 써서 더 긴 글이 나올 때까지 다시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챗GPT 플랫폼에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오픈AI 플레이그라운드에 쓰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픈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신용카드, 즉 크레딧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first part부터 second, third, last part까지 쭉 써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블로그 포스팅을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first part 카피해 주시고요. 아까 켜놓은 여기 markdown to html.com 웹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second part 역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엔터. 세 번째 파트 붙여넣기, 엔터. 그리고 마지막 conclusion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 이러면 왼쪽에 프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쭉 복사를 해서 과연 글이 몇 자일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어 주시면 꽤 길죠? 자, 1000자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챗 GPT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 1000자는 무슨 500자가 안 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엄청 심플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글이 긴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핵심 키워드, 즉 머니 키워드를 타겟하고 글의 퀄리티 또한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워드프레스에 복사하면 HTML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raw HTML 보이시죠? 이거를 복사하셔서 블로그 글을 쓸 때 HTML 복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워드프레스에 글을 쓰러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 포스트에서 add new post를 눌러서 여기로 온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raw HTML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포스팅 쓰는 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자연스럽게 HTML이 적용된 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를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헤딩과 콘클루전이 좀 크긴 한데 아마 헤딩 1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헤딩 2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헤딩은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워주시고 이 타이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포맷의 블로그 포스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여러분 상에 노출되는 글입니다. 키워드도 제대로 타겟팅 하셔야 되고요. 챗 GPT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포매팅, 프롬프트 역시 디테일하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상에 노출이 되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